여러분,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상치 못한 게임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는 상황이 가까워졌을 때 엇갈린 신호를 보내거나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만들 때 바로 그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익숙한 경험이죠? 감정적인 게임은 답답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도권을 되찾고 게임을 교묘히 속여 그를 당신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행동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 인내심과 이해심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믿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곁에 두기 위해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강해지고 당신 스스로 강해져서 그의 게임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유대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의 감정 게임을 따돌리는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자신감과 힘을 얻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첫째, 감정적 강인함의 기반인 자신감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자신감으로 시작해 봅시다. 덧없고 피상적이거나 타인의 인정에 얽매인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 내면에서 뿜어져 나와 남자의 감정 게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감정 게임은 종종 통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냉정하고 냉혹한 행동으로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든, 당신을 질투하게 하려 하든,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추측하게 하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느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이상 그의 보드 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며 당신의 자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장점을 칭찬하는 데 집중하면 당신은 다시 이야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인정이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다고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기 투자입니다. 즉, 자신의 열정에 시간을 쏟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가장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키거나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벗어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함정, 바로 자신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감 있는 척하려는 유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항상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을 포함한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진실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멀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행동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감의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를 쫓거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행동은 당신이 아니라 그를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계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이러한 시험에 우아하고 강인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장난스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의 행동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신감은 또한 금욕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관계에서 금욕주의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함을 구현할 때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균형, 자기인식, 그리고 강인함의 뿌리를 둔 금욕적인 사랑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면 상호 존중이 꽃피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종종 당신에게 더욱 끌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 온전히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들을 우아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강할수록 감정적인 게임에 덜 취약해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성 여러분, 진정한 힘을 얻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의 패턴을 이해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실은 남자들은 겉보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인 게임은 패턴을 따릅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시험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명확하고 반복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느낌 대신 그의 행동이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매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감정적인 게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뜨겁고 차가운 역학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그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쏟아붓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그는 거리를 두고 모호하게 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미쳐버릴 만큼 충분히 짜증이 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을 유발하는 게임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면 은근히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또는 당신이 신경 쓰는지 몰랐어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그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감정 게임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좌절, 분노, 심지어 지나친 안심 등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행동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패턴을 파악했다면 차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냉정하고 냉정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느 날은 정말 집중하다가 다음 날은 거리를 둔 패턴을 발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는 걸까요? 이런 접근 방식은 그에게 공을 내주는 동시에
당신이 장난칠 상대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의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치료사나 인생 코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그의 행동이 당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당신의 가장 좋은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의 게임에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자신에게 권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응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사 여러분, 작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수록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앞서 말했던 감정적인 강인함이 합쳐지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글만 듣고도 이미 감정 조절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조언이 공감된다면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정 게임을 이기는 다음 전략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떤 관계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갖고 준비된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세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초연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연함은 무관심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그의 행동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그가 무엇을 하든 당신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익히는 것은 마치 감정의 초능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연함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행복과 정서적 안정감이 상대방의 행동에 얽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내 세상의 전부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재정비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감정적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을 통해 발전합니다. 초연함을 마스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 밖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상대방의 관심, 인정, 애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기반이 아니라 추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할 때 그의 감정적인 게임에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초연함은 또한 정서적 독립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정을 쌓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수록 그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초연함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문자를 덜 보내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의심에 빠지거나 그를 쫓는 대신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의 행동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등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니야. 진정한 관계를 위해 왔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초연함은 문제 해결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감정적으로 초연해지면 차분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계를 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초연함은 감정적인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을 강조하는 금욕주의의 초석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남자는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존중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이 빛을 발합니다. 초연함에 뿌리를 둔 사랑은 차가움이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 독립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의미합니다. 인정이나 인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자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구현할 때 게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조종의 여지는 없습니다. 초연함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관계에서 종종 감정적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가 거리를 둔다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의 신호를 해독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초연함은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연함은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감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연습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그의 감정적 게임은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관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초연함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게임에 혼란 없이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균형 잡히고 충만하며 드라마 없는 사랑 말입니다. 넷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세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에너지,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강화할 때 감정적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경계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호한 신호 대신 일관성과 명확성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적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절대적인 거래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부정직함, 무례함, 또는 감정 조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계속 취소한다면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 줄 사람이 필요해. 만약 당신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 둘 다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바로 경계가 시험대에 오를 때 그 경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으세요. 경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진지한지 알아보려고 반발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자신감과 감정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한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킬 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들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위해 나서는 것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손해가 아니라 그의 손해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까다롭거나 어렵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는 가혹하거나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명확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는 또한 감정적인 게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고전적인 침묵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경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통에 열려 있지만 감정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해봐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미성숙한 전략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약간의 금욕적인 태도를 더해봅시다. 경계는 당신의 정서적 강인함과 자기인식을 반영하는데 이는 금욕주의의 두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때 당신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사랑입니다. 균형 잡히고 존중하며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관계의 역학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너무 과하게 여겨질까봐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계는 사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최고를 요구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에너지는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사를 지배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서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향을 주도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의 흐름을 미묘하게 이끌고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종종 당신의 균형을 깨트리는 데 의존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는 대신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주도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가 그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관계의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 행동을 취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의미 있고 일관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찾으세요. 당신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더 깊은 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피상적인 주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당신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 목표 또는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깊이와 진정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는 실수를 하거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동적인 반응보다는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며칠 동안 침묵한 후 모호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즉시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잠시 멈춰서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려 깊게 답장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이나 선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당신의 방식대로 답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친밀감을 원한다고 느낀다면 그 단계를 밟기 전에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에게 맞는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한다고 해서 모든 대화나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미묘함은 종종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감정적인 게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언급하며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가벼운 유머로 그녀 참 멋지네요. 두 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반전시켜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사를 통제한다는 것은 조종하거나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잡을 만큼 자신감 있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정직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면 처음부터 감정적인 게임을 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철학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반응, 그리고 사고방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원칙을 관계에 적용하면 감정적인 게임이 싹트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을 주도하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할 때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의 수준에 맞춰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파워 무브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짜증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일지도 모르죠. 이는 가장 오래된 감정 게임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감정적 반응은 그에게 우위를 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반응할 수 있고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반응은 충동적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면 반응은 의도적입니다. 사려 깊고 침착하며 자제력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대신 반응하면 그의 손에서 힘을 빼앗아 당신에게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대화 중에 전 애인 이야기를 꺼내며 반응을 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응적인 반응은 방어적이거나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이거나 아예 말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차분하고 중립적입니다. 흥미롭네요. 왜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근히 그에게 압박감을 전가합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종종 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비결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특히 상처받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 철학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그가 당신을 자극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마치 퍼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침묵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게임입니다. 문자로 폭격하거나 그의 행동을 지나치게 곱씹어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공간을 주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세요.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당신의 행동이 내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이는 감정적 강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는 흔치 않으면서도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극을 받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충동적인 반응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반응을 선택하세요. 더 큰 그림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감이 넘치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욕적인 사랑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적 균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혼란과 드라마를 통해 성장하지만 차분한 반응은 그가 당신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감정적 성숙도에 도달하도록 자극하여 더욱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 얼마나 자주 후회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나요? 매번 신중하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더 큰 통제력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그의 게임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존중하는 사랑이 꽃필 수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는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따라하세요. 감정 게임을 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은 달콤하고 설득력 있고 심지어 교묘할 수도 있지만 행동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이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힘의 균형을 굳건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게임은 종종 혼란을 조성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저 잡음일 뿐입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의 노력 수준을 그에게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계속 취소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망감을 표하거나 그를 억지로 따라하게 하는 대신 당신은 그의 행동을 따라 해보세요. 그가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즉시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일정에 집중하세요.
그가 당신이 그를 쫓거나 그의 부족한 노력을 보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헛된 약속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의사소통에도 효과적입니다. 그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나 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당신은 그의 속도에 맞춰 답하세요. 즉시 답장을 보내거나 길고 열정적인 메시지로 과하게 보상하는 대신 답장은 간결하고 그의 참여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는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당신이 그를 쫓아다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불일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묘하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이는 그가 종종 방어적인 태도나 더 많은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립 없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흔한 걱정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러링이 숨기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미러링은 감정을 가장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철회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미러링은 또한 상호 책임을 장려합니다. 당신이 그의 노력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에너지와 투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균형 잡히고 감정적으로 기반을 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인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을 미러링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말이나 약속에 휘말리는 대신 진실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동요로부터 보호합니다. 미러링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확성입니다. 그의 행동을 그에게 다시 반영해보면 그의 의도가 진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정 게임은 모호함을 통해 성공하지만 미러링은 추측을 배제합니다. 그가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의 행동 자체가 스스로를 말해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러링은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노력과 일관성을 기대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그의 행동에 맞추면 조작이나 감정적 게임이 용납되지 않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맞추고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자신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고 서로의 노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째, 그가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놀라게 한 적이 언제였나요? 미스터리는 어떤 관계에서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잊히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고 호기심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사로잡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그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복잡한 모습에 사로잡힐 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신비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비결은 삶의 특정 부분, 생각, 감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호기심이 자랄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관계 밖의 삶부터 시작해 봅시다. 열정을 쳤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남자들은 독립적이고 추진력 있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동기부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신 당신이 가장 열정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가 당신에게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정말 신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 궁금해할 거리를 주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스터리의 또 다른 측면은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폐쇄적이거나 방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왜 조용한지 묻는다면 미소를 지으며 그냥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호작용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문자에 항상 즉시 답장하거나 그의 계획에 항상 동의한다면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그 대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정말 바쁘다면 시간을 내어 답장하거나 평소와 다른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자연스럽게 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쉽게 접근하거나 인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애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따라잡으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을 활용합니다. 금욕주의가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절제된 취약성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자신을 점진적이고 의도적으로 드러내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역학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은 거리감이나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연결될 만큼 충분히 공유하되 그가 알아차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당신의 세상이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며 함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호기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내면의 신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역동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감정적인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찾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고 바로 그런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9번째, 자신감 있게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미묘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되 우아하고 명확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대립은 불편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한다면 정직과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먼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는 것은 순간의 열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맑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화에 필요한 자신감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룰 때는 직접적으로 말하되 비난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현할 때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넌 항상 나랑 장난치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소통이 일관성 없이 느껴지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 입장이 어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솔직함과 명확성을 중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조에 주목하세요. 단호하면서도 호의적인 어조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 부정이나 추가적인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책임감을 북돋아줍니다. 만약 상대가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면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은 종종 문제의 행동에서 초점을 옮기는 데 의존합니다. 상대는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감정을 공유하는 거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 소통을 거부하는 버릇이 있다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기쁘지만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관계에는 일관성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경계를 시험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으로써 당신은 존중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는 것은 승리하거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관계에 투자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금욕주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과 합리적인 소통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다룰 때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존경받는 강인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자세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행동을 더욱 강화하거나 당신을 더욱 조종하려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존중받지 못할 때 기꺼이 떠나려는 당신의 의지는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감정적인 게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이는 당신이 관계에서 정직과 진실을 중시하고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하든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든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을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대에 굳건히 서서 자신감 있게 소통함으로써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입니다. 게임 없이 진정성으로 가득 차고 감정적인 균형에 뿌리를 둔 사랑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물러나세요. 당신의 파워 무브, 여러분. 궁극의 파워 무브. 바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멈추고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포기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바로 자존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조종당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보다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하는 남자들은 종종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더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떠나는 것은 그러한 기대를 깨고 다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극적인 이별이나 최후 통첩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통을 중단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거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나 충동에서가 아니라 우아하고 명확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적인 게임을 해결하고 경계를 정하고 그에게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를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는 노력하기는커녕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 떠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의 매력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그를 조종해서 변화시키거나 그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떠날 때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떠날 때 종종 당신이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당신이 관계에서 물러나면 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계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 슬픔, 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가 변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현실이 아니라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이 매우 소중해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함께할지 떠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인함, 자기인식,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또한 떠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상황을 놓아주면 더 건강한 관계, 개인적인 성장 또는 단순히 자신을 재발견할 자유 등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헤어진다고 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화해는 상호 존중과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머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계와 욕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정적인 힘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이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강점을 반영하는 관계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헤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평화와 행복이 타협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여성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게임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에게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쌓는 것부터 우아하게 헤어지는 것까지 이러한 전략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관계와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감정 게임을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있는 여성으로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존중, 신뢰,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명확하게 이끌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의 규칙에 맞춰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관계,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댓글로 자신의 성장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인함을 다시금 일깨워줄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써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가치 있으며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삶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고 계속 빛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상치 못한 게임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는 상황이 가까워졌을 때 엇갈린 신호를 보내거나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만들 때 바로 그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익숙한 경험이죠? 감정적인 게임은 답답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도권을 되찾고 게임을 교묘히 속여 그를 당신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행동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 인내심과 이해심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믿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곁에 두기 위해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강해지고 당신 스스로 강해져서 그의 게임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유대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의 감정 게임을 따돌리는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자신감과 힘을 얻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첫째, 감정적 강인함의 기반인 자신감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자신감으로 시작해 봅시다. 더덥고 피상적이거나 타인의 인정에 얽매인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 내면에서 뿜어져 나와 남자의 감정 게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감정 게임은 종종 통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냉정하고 냉혹한 행동으로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든, 당신을 질투하게 하려 하든,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추측하게 하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느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이상 그의 보드 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며 당신의 자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장점을 칭찬하는 데 집중하면 당신은 다시 이야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인정이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다고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기 투자입니다. 즉, 자신의 열정에 시간을 쏟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가장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키거나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벗어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함정, 바로 자신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감 있는 척하려는 유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항상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을 포함한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진실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멀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행동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감의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를 쫓거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행동은 당신이 아니라 그를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계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이러한 시험에 우아하고 강인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장난스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의 행동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신감은 또한 금욕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관계에서 금욕주의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함을 구현할 때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균형, 자기인식, 그리고 강인함의 뿌리를 둔 금욕적인 사랑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면 상호 존중이 꽃피는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종종 당신에게 더욱 끌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 온전히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들을 우아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강할수록 감정적인 게임에 덜 취약해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성 여러분, 진정한 힘을 얻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의 패턴을 이해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실은 남자들은 겉보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인 게임은 패턴을 따릅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시험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명확하고 반복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느낌 대신 그의 행동이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매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감정적인 게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뜨겁고 차가운 역학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그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쏟아붓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그는 거리를 두고 모호하게 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미쳐버릴 만큼 충분히 짜증이 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을 유발하는 게임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면 은근히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또는 당신이 신경 쓰는지 몰랐어요. 와 같은 말은 당신이 그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감정 게임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좌절, 분노, 심지어 지나친 안심 등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행동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패턴을 파악했다면 차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냉정하고 냉정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느 날은 정말 집중하다가 다음 날은 거리를 둔 패턴을 발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는 걸까요? 이런 접근 방식은 그에게 공을 내주는 동시에 당신이 장난칠 상대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의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치료사나 인생 코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그의 행동이 당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당신의 가장 좋은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의 게임에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자신에게 권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응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사 여러분, 작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수록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앞서 말했던 감정적인 강인함이 합쳐지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글만 듣고도 이미 감정 조절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조언이 공감된다면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정 게임을 이기는 다음 전략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떤 관계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갖고 준비된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세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초연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연함은 무관심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그의 행동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그가 무엇을 하든 당신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익히는 것은 마치 감정의 초능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연함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행복과 정서적 안정감이 상대방의 행동에 얽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내 세상의 전부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재정비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감정적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을 통해 발전합니다. 초연함을 마스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 밖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상대방의 관심, 인정, 애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기반이 아니라 추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할 때 그의 감정적인 게임에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초연함은 또한 정서적 독립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정을 쌓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수록 그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초연함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문자를 덜 보내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의심에 빠지거나 그를 쫓는 대신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의 행동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등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니야. 진정한 관계를 위해 왔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초연함은 문제 해결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감정적으로 초연해지면 차분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계를 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초연함은 감정적인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을 강조하는 금욕주의의 초석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남자는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존중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개념이 빛을 발합니다. 초연함에 뿌리를 둔 사랑은 차가움이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 독립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의미합니다. 인정이나 인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자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구현할 때 게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조종의 여지는 없습니다. 초연함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관계에서 종종 감정적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가 거리를 둔다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의 신호를 해독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초연함은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연함은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감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연습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그의 감정적 게임은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관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비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초연함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게임에 혼란 없이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균형 잡히고 충만하며 드라마 없는 사랑 말입니다. 넷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세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에너지,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강화할 때 감정적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경계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호한 신호 대신 일관성과 명확성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적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절대적인 거래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부정직함, 무례함, 또는 감정 조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계속 취소한다면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 줄 사람이 필요해. 만약 당신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 둘 다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바로 경계가 시험대에 오를 때 그 경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으세요. 경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진지한지 알아보려고 반발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자신감과 감정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한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킬 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들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위해 나서는 것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손해가 아니라 그의 손해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당신이 너무 까다롭거나 어렵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는 가혹하거나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명확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는 또한 감정적인 게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고전적인 침묵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경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통에 열려 있지만 감정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해봐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미성숙한 전략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약간의 금욕적인 태도를 더해봅시다. 경계는 당신의 정서적 강인함과 자기인식을 반영하는데 이는 금욕주의의 두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때 당신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적인 사랑입니다. 균형 잡히고 존중하며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관계의 역학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너무 과하게 여겨질까봐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계는 사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최고를 요구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에너지는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사를 지배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서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향을 주도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의 흐름을 미묘하게 이끌고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종종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의존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는 대신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주도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가 그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관계의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 행동을 취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의미 있고 일관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찾으세요. 당신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더 깊은 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피상적인 주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당신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 목표 또는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깊이와 진정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는 실수를 하거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동적인 반응보다는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며칠 동안 침묵한 후 모호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즉시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잠시 멈춰서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려 깊게 답장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이나 선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당신의 방식대로 답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친밀감을 원한다고 느낀다면 그 단계를 밟기 전에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에게 맞는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한다고 해서 모든 대화나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미묘함은 종종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감정적인 게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언급하며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가벼운 유머로 그녀 참 멋지네요. 두 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반전시켜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사를 통제한다는 것은 조종하거나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잡을 만큼 자신감 있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정직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면 처음부터 감정적인 게임을 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사랑의 철학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반응, 그리고 사고방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원칙을 관계에 적용하면 감정적인 게임이 싹트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을 주도하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할 때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의 수준에 맞춰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파워 무브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짜증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일지도 모르죠. 이는 가장 오래된 감정 게임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감정적 반응은 그에게 우위를 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반응할 수 있고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반응은 충동적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면 반응은 의도적입니다. 사려 깊고 침착하며 자제력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대신 반응하면 그의 손에서 힘을 빼앗아 당신에게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대화 중에 전 애인 이야기를 꺼내며 반응을 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응적인 반응은 방어적이거나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이거나 아예 말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차분하고 중립적입니다. 흥미롭네요. 왜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근히 그에게 압박감을 전가합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종종 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비결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특히 상처받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 철학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그가 당신을 자극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마치 퍼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침묵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게임입니다. 문자로 폭격하거나 그의 행동을 지나치게 곱씹어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공간을 주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세요.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당신의 행동이 내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이는 감정적 강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는 흔치 않으면서도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극을 받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충동적인 반응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반응을 선택하세요. 더 큰 그림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감이 넘치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욕적인 사랑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적 균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혼란과 드라마를 통해 성장하지만 차분한 반응은
그가 당신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감정적 성숙도에 도달하도록 자극하여 더욱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 얼마나 자주 후회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나요? 매번 신중하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더 큰 통제력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그의 게임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존중하는 사랑이 꽃필 수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는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따라하세요. 감정 게임을 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은 달콤하고 설득력 있고 심지어 교묘할 수도 있지만 행동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이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힘의 균형을 굳건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게임은 종종 혼란을 조성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저 잡음일 뿐입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의 노력 수준을 그에게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계속 취소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망감을 표하거나 그를 억지로 따라하게 하는 대신 당신은 그의 행동을 따라 해보세요. 그가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즉시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일정에 집중하세요. 그가 당신이 그를 쫓거나 그의 부족한 노력을 보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헛된 약속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의사소통에도 효과적입니다. 그가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나 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당신은 그의 속도에 맞춰 답하세요. 즉시 답장을 보내거나 길고 열정적인 메시지로 과하게 보상하는 대신 답장은 간결하고 그의 참여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는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관성 없는 의사소통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당신이 그를 쫓아다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불일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묘하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이는 그가 종종 방어적인 태도나 더 많은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립 없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흔한 걱정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러링이 숨기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미러링은 감정을 가장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철회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미러링은 또한 상호 책임을 장려합니다. 당신이 그의 노력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에너지와 투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균형 잡히고 감정적으로 기반을 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인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을 미러링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말이나 약속에 휘말리는 대신 진실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동요로부터 보호합니다. 미러링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확성입니다. 그의 행동을 그에게 다시 반영해보면 그의 의도가 진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정 게임은 모호함을 통해 성공하지만 미러링은 추측을 배제합니다. 그가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의 행동 자체가 스스로를 말해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러링은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노력과 일관성을 기대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그의 행동에 맞추면 조작이나 감정적 게임이 용납되지 않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맞추고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자신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관계에 접근하고 서로의 노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째, 그가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놀라게 한 적이 언제였나요? 미스터리는 어떤 관계에서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잊히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고 호기심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사로잡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그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복잡한 모습에 사로잡힐 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신비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비결은 삶의 특정 부분, 생각, 감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호기심이 자랄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관계 밖의 삶부터 시작해 봅시다. 열정을 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남자들은 독립적이고 추진력 있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동기부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신 당신이 가장 열정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가 당신에게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정말 신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 궁금해할 거리를 주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스터리의 또 다른 측면은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폐쇄적이거나 방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왜 조용한지 묻는다면 미소를 지으며 그냥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호작용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문자에 항상 즉시 답장하거나 그의 계획에 항상 동의한다면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그 대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정말 바쁘다면 시간을 내어 답장하거나 평소와 다른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자연스럽게 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바로 쉽게 접근하거나 인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애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따라잡으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을 활용합니다. 금욕주의가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절제된 취약성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점진적이고 의도적으로 드러내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역학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은 거리감이나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연결될 만큼 충분히 공유하되 그가 알아차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당신의 세상이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며 함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호기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내면의 신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역동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감정적인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찾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고 바로 그런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9번째, 자신감 있게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미묘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되 우아하고 명확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대립은 불편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한다면 정직과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먼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는 것은 순간의 열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맑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대화에 필요한 자신감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룰 때는 직접적으로 말하되 비난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현할 때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넌 항상 나랑 장난치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소통이 일관성 없이 느껴지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 입장이 어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솔직함과 명확성을 중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조에 주목하세요. 단호하면서도 호의적인 어조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 부정이나 추가적인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책임감을 북돋아줍니다. 만약 상대가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면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은 종종 문제의 행동에서 초점을 옮기는 데 의존합니다. 상대는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감정을 공유하는 거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 소통을 거부하는 버릇이 있다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기쁘지만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관계에는 일관성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경계를 시험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으로써
당신은 존중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하는 것은 승리하거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관계에 투자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금욕주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과 합리적인 소통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다룰 때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존경받는 강인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자세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행동을 더욱 강화하거나 당신을 더욱 조종하려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존중받지 못할 때 기꺼이 떠나려는 당신의 의지는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감정적인 게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이는 당신이 관계에서 정직과 진실을 중시하고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부응하든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든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을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대에 굳건히 서서 자신감 있게 소통함으로써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입니다. 게임 없이 진정성으로 가득 차고 감정적인 균형에 뿌리를 둔 사랑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물러나세요. 당신의 파워 무브, 여러분. 궁극의 파워 무브. 바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멈추고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포기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바로 자존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조종당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보다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게임을 하는 남자들은 종종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더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떠나는 것은 그러한 기대를 깨고 다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극적인 이별이나 최후 통첩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통을 중단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거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나 충동에서가 아니라 우아하고 명확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적인 게임을 해결하고 경계를 정하고 그에게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를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는 노력하기는커녕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 떠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의 매력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그를 조종해서 변화시키거나 그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떠날 때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떠날 때 종종 당신이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당신이 관계에서 물러나면 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관계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 슬픔, 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가 변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현실이 아니라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랑의 원칙이 매우 소중해집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함께할지 떠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인함, 자기인식,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또한 떠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상황을 놓아주면 더 건강한 관계, 개인적인 성장 또는 단순히 자신을 재발견할 자유 등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헤어진다고 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화해는 상호 존중과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머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계와 욕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정적인 힘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이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강점을 반영하는 관계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헤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평화와 행복이 타협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여성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게임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에게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쌓는 것부터 우아하게 헤어지는 것까지 이러한 전략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관계와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감정 게임을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있는 여성으로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존중, 신뢰,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명확하게 이끌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의 규칙에 맞춰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관계,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댓글로 자신의 성장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인함을 다시금 일깨워줄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써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가치 있으며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상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고 계속 빛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